자,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미스터리 NSC 직전 청와대 기류가 변했다라고 하는데 NSC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결정 시한이 24일이었죠. 한 이틀 전인 22일 날 청와대가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NSC 상임위 회의가 이날 열리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장에 무게가 실렸는데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미스터리 의혹이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이 NSC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매파, 강경파, 그러니까 네. 대일 강경파들이 분위기를 확 틀어 바꾼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에 그 이후 김현종 처장도 마찬가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가 않는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베이징에서 있었던 한중일 외교장관에서 일본의 이 외상이 굉장히 무리한 태도를 강경화 장관에게 보인 게 원인이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일단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예. 회의를 한데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도대체 그 청와대 매파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서로 예. 대답을 못했어요. 매파가 누군지 지금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확실한 것만큼은 그 전날 밤 전문가들 그리고 그 오전에 나왔던 모든 얘기들은 이것이 그 연장이 된다. 근데 예. NSC 때 왜 이렇게 바뀌었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주 그 속 시원한 해명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 확실한 건 또 뭐냐? 그 이후에 나왔던 해명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는 좋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예. 안 좋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게 파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지소미아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는 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격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미국 역시 좀 불편한 신경을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주한미군의 위협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이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주한미군에 대해서 위협적이다. 그동안에 우려한다라는 표현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사뭇 달라요. 이 미 국무부 대변인,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이 위협 발언은 한 단계 더 나간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일단 위협이라는 단어, 특히 이제 미군 자기네들 병력의 위협이 커졌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지위라든지 예. 이런 것까지 그렇게 지금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커지면서 예. 한미일 동맹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할 또 필요성도 있는데 예. 혹시 그 중러에 대응해 가지고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을 조정할 때 저런 것들이 상당히 그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한국에 작용을 한다면 예.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의 저 발언을 맥락 분석을 좀 해보면은 그동안 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공유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었다. 근데 그걸 파기함으로써 한일 군사 동맹이 약화됨으로써 우리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커져서 그래서 위협이 더 커진 것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근데 정말 지소미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일본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가져오는 그 주요 통로였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소미아의 경우 수년에 걸쳐서 30건 정도였는데 예. 특별히 중요한 정보가 서로 오가진 않았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로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한미일 또 정보보호협정이 T사라고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편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예. 한미 관계에 혹은 한미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바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것은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미일 관계를 예. 바라보려고 한다. 그것이 또 그 러시아와 중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런 예. 이제 동북아의 정세와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예. 미국의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응도 좀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평가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보수층에서는 이런 논리적 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이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다.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은 돈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훈련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꺼내고 있고요. 따라서 주한미군도 주둔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또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방위비를 한국이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연계고리로 가면서 한미 동맹 전체가 이 지소미아를 시작으로 굉장히 와해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이재영 의원님, 네. 이 연계고리가 다 맞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뭐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한미 동맹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충분히 의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매우 축소가 됐고 그 이름도 지금 변경이 되면서 그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상징적으로서의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소미아도 말씀하신 대로 뭐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크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예. 또 그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여부 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앞으로의 동맹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예.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이것이 약화되는 과정이지 이게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했더라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국무부 대변인의 아까 말씀하신 그 예. 뭐 미군에 대한 위협이다 하고 트위터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주한미 대사관에서 바로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예. 또 올렸어요. 그것은 뭔가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이 매끄럽다 예. 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한테 직접 트위터로 알려주는 예. 그런 또 움직임으로 봐서는 정부가 해명하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좀 균열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에 대해서 우려 또는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반대인 아베에 대해서는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환상적인 친구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 농산물 중국이 사주지 않으니까 이제 일본이 사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나 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뢰 못할 사람이다.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요미우리 신문이 했고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굉장히 친해지고 있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하면 뭐 그렇게 단순화 도식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읽혀요. 근데 그렇게 도식화시킬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인가요? 특히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특히 미국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익과 반대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는 익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아베 총리하고 최근에 있었던 G7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당장 북한이 발사체, 대구형 발사체 쏜 거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국제연맹에 예. 지금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기자들 앞에서 아니 나하고 한 약속은 깨지 않았다라고 예. 오히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전혀 아베 총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 계속했던 게 그래요. 일본에 갔었을 때도 아베 총리로부터 뭔가 제안을 받고 받은 게 있었을 때 아베 총리가 무기도 사줬어. 이번에 투자도 하기로 했어. 굉장히 고맙다고 해놓고 정작 아베 총리가 원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왔기 때문에 예. 저기서 환상적인 친구라고 한마디 했다 그래서 아베 총리와 또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상호 우호라는 관계에 있어서 동맹이라는 부분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과에 있어서도 그런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의리처럼 이렇게 뭔가를 풀어나가지는 않는 거죠. 예. 배재경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예. 좀 의심이 좀 있고요. 트럼프와 아베가 가깝다는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한국 언론에서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아베가 가서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또는 트럼프도 일본에 갔을 때 같이 골프를 치고 이러면서
정말 우호 관계가 강하다, 친하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숱하게 봤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금방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안보적인 문제에서는 항상 이견이 표출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 가깝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놓고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서 사실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반일 종족주의 공동조자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됐던 분들이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nforced disappearances. As per the data and reports received from Pakistan, present an alarming situation of daylight abductions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Although neither the people of Baluchistan, whom are large, the Korean judicial ruling and governmental attitude derive from erroneous belief that Korean laborers were forcibly abducted and made to work like slaves. However,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 Wages were paid impartially to all workers, Japanese and Koreans alike. Their wages were very high. And then wartime labor.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제 덜 들려드렸는데 내일 뭐 조금 시간 되면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타당한 주장이에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기 이제 주관한 사람이 원래 이우연이라는 사람이 가기로 된 게 아니라 일본의 극우자회자가 본인의 발표 차례에서 이우연이라는 사람을 대신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뭘까요? 일본 극우단체에서 우리 학자 일부에게 돈을 대고 일본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한국에 있는 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은 정작 거꾸로 말을 하냐라는 시기를 저기 국제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리였던 겁니다. 저기에 넘어가 있는 분이 정말 안타깝고 이 국민들이 올바른 눈 당연히 가지고 계시라고 봅니다.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뭐 일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죠. 뭐 식민지 시대 때 오히려 일본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줬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공교롭게 바로 어제 제 지인으로부터 부친께서 강제징용을 끌려가서 정말 그 목숨을 겨우 건지고 이 피해 나오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제 직접 봤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공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책 교수님 30초만 드릴게요. 네, 뭐 듣기 싫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리하다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제 실정 연구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데이터만 너무 분석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장의 증언이라든지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 증언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진드기 조심입니다. 이제 폭염 수준의 더위는 물러났지만 야외 활동하실 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각종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진드기 때문인데요. 먼저 진드기에 물리는 걸 막으려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옷차림이 좋습니다. 또 돗자리 없이 풀밭 위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는 건 금물. 활동 뒤엔 몸을 잘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사라진 벽화입니다. EU 국계에서 작업자가 별 하나를 파내고 있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상징화한 이 벽화는 도버 지역의 명물로 거리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벽화가 지난 주말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아쉬워하는 한편 브렉시트 이후 두려움을 상기하던 그림을 보지 않게 돼 다행이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수도 이전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자카르타가 속한 자바섬은 인구 과밀과 난개발로 매년 7.5cm씩 가라앉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두 곳은 워싱턴 DC와 뉴욕처럼 새 수도는 행정,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좀 내놓을지가 이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석연치 않은 청문회가로 끝나게 될지는 앞으로 청문위원들이 조금 열심히 준비해서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